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서울부민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은상수입니다. 예, 서울부민병원 신경외과 윤선진 과장입니다. 네, 오늘 척추 하보르타 또 시작하는데요. 날씨가 참 더운 것 같습니다. 오는데 정말 찜통인데요. 오늘 발표 주제는 뭐죠? 예, 오늘은 좀 특별한 걸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들께서 MRI 사진을 많이 찍어야 된다, 찍으신 분도 이미 계실 거고요. 그런데 대부분은 정상입니다. 그런데 왜 나는 허리가 계속 아플까? 그리고 허리 말고 또 다른데 목이나 등이나 이런 여러 군데가 아프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하나씩 그 다른 병원에서나 저희 병원에서 고통을 받다가 이런 것들을 알게 된 것들을 하나씩 풀어드리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발표 진행해 주시죠. 네, 그래서 저희가 척추의 숨겨진 통증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제일 많이 들으실 거예요. MRI는 정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가시라고 들으신 분도 계시고 약으로 좀 더 버텨보십시다 이렇게 말씀을 들으신 분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렇지만은 모든 것에 다 MRI 보일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MRI는 왜 정상일까? MRI가 못 보는 것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MRI는 어떻게 보면은 그 밤중에 가로등 아래를 걸어가다가 열쇠를 잃어버린 사람을 만났다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MRI라는 가로등이 있는데 저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있고 당연히 볼 수 없는 것들이 있겠죠. 다행히 MRI 불빛에 보이는 것이 있으면은 이렇게 열쇠를 찾을 수가 있겠지만은 못 찾는 분들은 정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가 있겠습니다. 아니면 혹시 지금 만나셨던 의사 선생님께서 그 선생님께서 혹시라도 못 보신 게 아닌가 해서 같은 MRI를 들고 저희 병원에 찾아오시거나 이렇게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물어봐 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시는데요. 혹시라도 이런 것들이 의사가 어떤 새로운 지식이라는 안경을 끼게 되면은 잘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어떤 명의를 찾아가기도 하고 수개월을 기다려서 대학병원에 가서 또 다른 의견을 듣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정말 많이 고통스러우실 겁니다. 그래서 MRI로 정말로 잘 보이는 게 있고요. MRI로 잘 안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MRI로 보이는 것들만 볼 수 있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근데 저희가 이제 MRI가 사실 병원에서는 제일 비싼 검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MRI가 제일 비싸니까 이것만 찍으면은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사실은 있지만은 저희가 흔히 만나게 되는 디스크, 협착증, 골절, 뼈가 깨진 것들이나 균이 자라고 있거나 아니면 안타깝게도 종양이 자라고 있거나 아니면 신경이 안타깝게 눌려서 마비 증상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MRI로 대부분은 보일 수 있다 알려드리고요. MRI로 안 보이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저희가 MRI는 가만히 누워서 찍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자세에서 신경이 눌린다거나 어떤 문제가 척추 밖에 있거나 혈관이 원인인 경우에는 MRI가 다 보이지가 않는다. MRI가 만병통치약이 절대로 아니다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MRI 찍어보셨는데 정상이라고 말씀을 들으셨다면은 지금 당장 결정을 하시라고 의사 선생님께서 다 이야기를 하시고 저도 이런 검사들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예를 들어서 다리나 팔 쪽으로 뻗치는 저림감이나 여러 가지 증상이 있다고 하시면은 신경 전도 검사 아니면은 다른 쪽의 MRI, 골반이나 복부 CT 아니면 다리 혈관 같은 걸 찍어볼 수가 있고요. 마침 또 다리나 팔 쪽으로 뻗치는 통증은 전혀 없는데 허리 통증만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오히려 MRI보다 훨씬 저렴한 이런 검사들로도 이런 것들을 다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EOS 전신 사진이라는 검사가 있고요. 뼈 염증 검사라고 해서 이런 것들이 혈액 검사로도 할 수가 있고 저희가 여러 가지 방사성 물질을 이용해서 보는 방법이 있고요. 단순하게 진짜로 허리 통증인 줄 알았더니 복부에 문제가 있어서 복부 초음파로 간단하게 또 확인되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점 엄청나게 빠르게 아파지고 어떤 분들은 힘이 빠지기도 하는 마치 마비라고 느낄 수도 있는 그런 증상들은 대동맥 CT를 통해서 응급 상황을 급격하게 바로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로 이런 것들이 빠르게 아파지는 통증이 있다. 등을 칼로 찌르거나 칼로 가르는 듯한 통증이 있다. 그러면은 바로 응급실로 쫓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MRI 한 장이 아니라 사실은 봐야 될 것들이 정말 많기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주치의 선생님이랑 상의하시는 게 정말 중요하겠죠. MRI는 뭐 가장 큰 문제는 누워서 찍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비밀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은 이것이 수많은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데요. 실제로 MRI라는 것이 디스크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찍게 될 때도 너무 아파서 못 찍는 분들이 실제로 많이 계세요. 근데 이것을 서서 찍을 경우에는 아파서 더 못 찍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런 MRI가 도입이 됐다가 대부분 철수를 한 것으로 되어 있고 남아있는 것도 뭐 0.5T, 0.6T 다시 말해서 요즘에 1.5T, 뭐 3.0T 이런 식으로 더 화질이 좋은 거에 비해서 이런 MRI는 자석을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화질이 매우 낮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처음에 나왔을 때 다양한 연구들이 나와서 디스크가 실제로 뭐 누워서 찍을 때랑 뭐 서서 찍을 때랑 위치가 같은 사람에서도 이렇게 전반적으로 동그랗게 튀어나왔던 것이 서서 찍었더니 왼쪽으로 좀 더 튀어나온 것을 알 수가 있었던 것처럼 결국에는 MRI가 저희가 대부분 찍으면 가운데로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이런 것들로 수술 결정을 하는 주된 이유가 이렇게 실제로는 마음의 눈으로 이미 연구 자료를 통해서 보게 되면은 증상이 있는 쪽으로 이렇게 볼록 튀어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수술을 결정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꼭 수술이 아니더라도 이런 쪽에다가 주사 치료를 해서 또 좋아지는 분들이 실제로 많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먼저 말씀드리는 것 중에 특히나 요즘에 젊은 남자분들 디스크 문제로 정말 군대 고민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어머님들도 이제 자녀가 디스크가 있으면 정말 마음이 속상하실 텐데 너무 통증이 심하고 허리 통증도 심하고 이래서 MRI를 찍으셨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허리 디스크가 MRI에서 잘 보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 병원에 오셔가지고 저희가 그래도 수술이나 시술 없이 가만히 누워 계셔도 좋아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실제로 좋아지기도 하셨지만은 군대 이제 제출해야 되는 자료가 필요하신 것 같았어요. 그래서 꼭 한번 찍어보시겠다고 하셔서 찍어봤더니 MRI에서도 디스크가 살짝 들어간 것이 있었습니다. 완전히 다 들어간 건 아니었지만은 그래도 일주일만 누워 있었더라도 이렇게 점점점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MRI는 결국에는 누워서 찍기 때문에 해석을 반드시 해야 되고 그것이 딱 고정된 것으로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되기 때문에 최소한 엑스레이나 EOS 검사를 같이 봐서 분석을 해야 된다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옆으로 누워서 만든 것이 실제로 서 있을 때도 제대로 서 있으리라는 보장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AI로 만든 이미지지만은 실제로 세워보고 발사를 해봐야지 이게 제대로 동작하는지 알지 가만히 눕혀놓고는 제대로 뭔가 문제를 발견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한국의 케이스 환자분들이 얼마나 또 고통받으셨는지 질문 한 분 있으셔가지고 뭐 질문 한번 대답하고 가죠. 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추 왼쪽 기점으로 아래쪽으로 통증이 생기기 시작해서 브릿지 운동 시작했는데 몇 회 정도 하루에 해주면 통증 개선될까요? 이거로만 개선 가능한가요? 어떠신 것 같으세요? 저는 브릿지 운동을 정말 많이 하시는 것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브릿지라는 운동이 말씀해 주신 게 아마도 누워서 엉덩이를 들어 올리는 다리 모양을 만드는 자세를 말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것을 했을 때 통증이 좋아지는 분이 계시고 할 때마다 점점점 아파지는 분들이 계셔서 저는 무조건 이 운동을 하시라고 말씀은 드리지 않고요. 결국엔 내 몸에 맞는 상태, 다시 말해서 불안정성이 있다고 하면은 이 운동을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불안정성이 없으신데 통증을 없애기 위해서 근육 강화 목적으로 하신다고 하면은 결국에 안 아픈 정도로 개수를 정하셔야 된다라고 말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실제로 저도 해봤을 때 이것만으로도 통증이 개선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정확한 상태를 알고 하셔야 되고 점점점 증상이 진행한다. 운동을 했는데 너무너무 아파지신다. 그러면은 사실은 운동을 바로 멈추시고 집 앞에 있는 병원에 바로 가보시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도 좀 있어서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부터 허리까지 척추 통증이 생길 경우 코 운동을 하면 대부분의 통증이 개선되나요? 아니면 통증 부위별로 해야 하는 운동이 달라지나요? 등, 허리
네, 뭐 코어 운동이 이제 통증 개선을 시킬 수는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근데 이제 그래도 저희가 병원으로 오시는 환자분들은 급성기, 그러니까 허리가 아파서 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근육이든 디스크든 뭔가 좀 다쳐서 안 좋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사실 저희는 운동을 하라고 하기보다는 좀 쉬고 통증이 좀 가라앉는 기간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요. 거기다가 첫 번째로는 사실 운동을 해서 디스크가 건강해진다 보기보다는 디스크가 다치게 하는 상황들, 예를 들면 숙여서 뭔가 일을 많이 하거나 무거운 물건을 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디스크가 다칠 수 있는 상황들을 피한다. 뭐 요즘 러닝 많이 하셨잖아요. 약간 마라톤처럼 자꾸 충격을 허리에 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덜 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어 운동으로 이 몸통을 좀 잡아주면은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등이 이제 오늘도 저 진료 보시는데 등이 아프다라고 해서 들어오셔가지고 등이 왜 아플까라고 했는데 이제 여기 견갑골 날개뼈를 또 등이라고 환자분이 표현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날개뼈 견갑골 부위는 또 목 디스크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구분하기는 합니다. 다음 질문 한번. 예, 읽어보겠습니다. 고관절이 돌아가서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저릴 수 있나요? 예, 저는 돌아갈 수 있는 분들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고관절이나 아니면은 골반 자체가 저희가 이제 돌아간다는 게 이제 앞에서 봤을 때 옆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옆에서 봤을 때 이렇게 돌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둘 다 가능한데요. 결국에는 허리가 그렇게 될 경우에 꼬이게 됩니다. 꼬이게 되면서 신경을 눌리게 되고 실제로 다리가 저린 분들이 계시고요. 저희 부민병원에서는 지금 척추와 다리 쪽으로 연결을 해서 같이 진료를 다양한 방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런 경우에는 저희 병원에 한번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권희님 질문도 있으신데요. 30대 남성입니다. 허리를 이전에 꼿꼿이 폈고 허리 통증을 달고 살았는데 자세를 좀 잘 못하고 계속 누웠다 한 번은 허리 펴는 연습을 하다가 허리가 아파왔다. 허리 잘 펴는 자세 무언가요? 뭐 어떻게 하면 잘 필 수 있습니까? 예, 허리 펴는 것은 사실은 정확하게 펴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척추는 크게 말해서 뭐 3가지 또는 5가지로 척추의 곡선이 나뉘게 되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가장 간단하게는 이제 일자 척추랑 S자 척추 2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자 척추인 분이 계속해서 더 일자로 만들려다 보면은 또 거기가 망가지기도 하고 S자 척추인데 일자로 펴려고 하면 또 거기가 망가질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잘 펴는 것은 결국에는 내 몸에 맞춤형으로 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꼭 병원에 오셔서 이거는 겉에서 본다고 알 수는 없고요. 엑스레이나 EOS 검사를 해서 정확하게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꼭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제가 한번 답해 보겠습니다. 허리를 약간 숙일 때 척추 부분이 당기는 느낌이 나는데 왜 그런가요? 그래서 허리를 숙일 수도 없습니다. 약간 숙일 때 통증이 뭐 살짝 있는 거는 큰 문제는 아마 아닐 겁니다. 뭐 근육이나 인대나 이런 부분에 좀 문제일 건데 이제 약간도 더 숙이기 힘든, 그러니까 보통 이제 디스크 환자분들 디스크가 찢어지고 안 좋은 경우에 아침 일어나서 세수하려고 허리 숙이는 거를 못 하시거든요. 뭐 당연히 더 깊이 숙이는 것도 통증 때문에 못 하게 되는데 뭐 이게 심한 통증과 그다음에 1-2주 이상 가는 허리 통증과 숙이기 힘듦은 디스크 실질 자체에 뭔가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게 통증이 좀 오래 가고 심하다라고 하고 다리 쪽으로 저림까지 있다라고 하면은 병원에서 의사를 만나서 뭐 필요하다면 MRI까지 찍어 보시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근데 통증이 1-2주 있다가 좋아진다 그러면은 뭐 특별한 문제 아니고 뭐 그냥 잘 또 생활하시고 스트레칭하고 뭐 관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한번 이어서 가볼까요? 예. 저희 이게 척추 합루타는 이제 선생님들이 각각 이제 약간 저랑 윤선진 선생님이 매주 한 번씩 오늘 요번 달에는 무슨 주제를 할까라고 하는데 이번 주제는 윤선진 과장님이 정해 주셨거든요. 근데 제가 전달 받기로는 이게 허리가 아픈데 허리 통증이 아니었네. 뭐 이런 건데 이제 그거를 저희 좀 교과서적으로 학문적으로 이제 간별 질환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허리 디스크와 감별할 다른 병들이 뭐가 있느냐 이런 걸 한번 좀 발표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러려면 허리 디스크 증상이 뭔지를 살펴봐야 되는데 허리 디스크는 찢어지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엉덩이, 허벅지, 종아리, 발가락, 발바닥 뭐 이렇게 하지 뭐 심지어는 이제 항문이나 회음부까지 좀 통증이 있을 수가 있고 증상은 질문 있었던 것처럼 숙이기가 힘들다, 다리로 당긴다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리 쪽으로 오니까 우리 정형외과 질환 중에 고관절, 무릎, 발 뭐 이런 질환들하고 이제 통증이 겹치게 되면은 내가 고관절이 엉덩이가 아파서 왔는데 왜 허리과를 보게 되지? 아니면은 엉덩이 진료를 받는데 엉덩이 선생님이 고관절 선생님이 척추 진료 보러 가세요. 아니면은 무릎 앞이 아파가지고 척추 선생님을 만났는데 검사를 해보시더니 이거는 무릎 질환인 것 같습니다 해서 무릎을 보러 가라고 한다든지 뭐 이렇게 옮겨지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한번 좀 짚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근데 이제 또 허리 디스크 증상 중에 대부분 이제 이름이 허리 디스크니까 허리가 아플 거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의외로 허리 디스크가 허리 통증만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리가 저려서 오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인데 또 다리가 저려서 제가 MRI를 찍고 허리 디스크인데요 라고 하면은 환자분들이 난 허리는 안 아픈데? 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하지만 허리 디스크도 허리 통증도 엄연한 허리 디스크의 증상 중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 이 증상들 중에 환자분들이 되게 많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은 좀 오래 앉아 있다가 일어날 때 허리가 아프고 허리를 바로 펼 수가 없어서 좀 움직거리거나 스트레칭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걸을 수 있다. 이게 이제 환자분들이 놀라서 병원을 찾아오게 되는 많은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디스크가 앉아있을 때 허리에 부담이 좀 가면서 통증으로 좀 나오는 경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우리가 말하는 디스크는 디스크가 찢어지고 새어나와서 탈출되는 걸 디스크 탈출증이라고 하는데, 가끔 보면은 디스크 환자분들 중에 아예 움직이지 못해서 그냥 실려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앉기 힘들어서 진료실에서 서서 진료를 본다든지, 아니면 침대에서 나오기 힘들 정도의 통증이 자고 일어나서 생겼다든지 뭐 이런 허리 통증이 굉장히 심한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디스크 다리는 안 저리고 디스크가 겉에면이 찢어지는 섬유륜 파열만으로도 허리 통증이 굉장히 심할 수가 있다. 그래서 허리 통증의 원인은 이제 디스크가 찢어진 거, 그다음에 뭐 허리 근육의 뭐 염좌, 그다음에 또 허리를 이렇게 뒤로 펼 때 척추뼈가 있는데 척추뼈 관절끼리 부딪히는 퇴행성 관절염 후관절 증후군도 있습니다. 질문이 있는데 한번 또 답해 주시죠. 허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고 통증이 너무 심해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MRI를 촬영하려 했지만 급여 대상이 아니란 설명을 듣고 CT와 엑스레이 검사를 받았습니다. CT만으로도 허리 상태를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같은 날 CT를 촬영한 뒤에 엑스레이도 여러 장 찍었는데 이 정도의 방사선 노출이 건강에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결국에는 저희가 첫 번째 질문부터 먼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CT만으로도 대부분의 병들을 그래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디스크 탈출증이나 아니면은 척추 강내 출혈 아니면은 또 다른 여러 가지 골절 등의 문제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MRI가 좀 더 정확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CT로 의심이 된다고 하면은 거기에 맞춰서 일단 1차 치료를 하시고 나중에 이제 MRI가 CT 결과에 따라서 또 급여가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병원에 확인해 주시면은 또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경우가 분명히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같은 날 CT 촬영한 뒤에 엑스레이도 여러 장 찍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엑스레이를 찍게 되면은 그래도 CT를 그래도 이제 CT보다 MRI 찍기 때문에 저희가 방사선 걱정을 많이 하지는 않거든요. 그렇지만은 CT 자체는 복부 CT의 경우에는 척추 CT도 마찬가지지만 방사선량이 상당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진짜로 위급성과 저희가 그런
위험도와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는 또 전혀 걱정하지 마시라고 알려드리고 싶고요. 그 선생님께서도 최선을 다해서 이걸까지 찍어야지 정확하게 진단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은 인생 사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그렇지만 같은 CT를 하루에 여러 장 찍는다고 하면은 또 나중에 그 유전자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주치의랑 꼭 상담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뭐 저도 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MRI는 이 MRI가 CT와 이제 보이는 게 좀 다르죠. 근데 CT가 의외로 또 척추 협착증, 인대하고 뼈는 더 이제 MRI보다 더 잘 보이게 해줄 수 있는데 단점은 이제 방사선이 나온다, 뭐 말씀도 하셨지만은 이제 신경 자체가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경이 디스크에서 어떻게 눌리고 있고 미세하게 더 정확하게 이를 보고자 하면은 아무래도 MRI를 찍어야 되고 신경 종양 같은 것도 결국은 MRI로만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뭐 방사선도 없고 더 정확한 MRI를 찍는 거를 선호를 합니다. 다음 질문이 있는데요. 허리를 움직일 때 괜찮은데 가만히 있거나 밤에 아프면은 척추 외 질환을 의심해야 하나요? 밤에 아픈 거는 사실 이제 낮에 활동을 할 때는 외부 자극에 이렇게 있기 때문에 잘 모르다가 자려고 누웠을 때는 이제 내 몸에 좀 더 집중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꼭 척추뿐만 아니라 무릎, 손가락, 뭐 관절염 이런 것들이 통증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 그리고 낮에 활동한 거가 또 이제 저녁에 누적이 돼서 통증으로 올 수가 있는 거라 뭐 굳이 뭐 척추의 질환을 의심할 게 아니고 뭐 허리 근육통,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후관절 증후군, 척추 관절염, 디스크 이런 것들을 척추 질환을 의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질문입니다. 토끼의 아빠님께서 아까 나온 증상들은 디스크가 없는 사람에게도 흔히 나타날 것 같은데요. 여러 항목에 해당한다고 해서 디스크라고 볼 수는 없을 텐데 반드시 진료가 필요한 핵심 증상이나 조합은 무엇인가요? 일단 아까 이런 증상 말씀하신 건 아마도 은상수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증상인 것 같은데요. 제가 간단하게 먼저 말씀드리면은 고통이 점점점 빠르게 악화가 되면서 마비 증상이 온다거나 도저히 견딜 수가 없다. 그럼 반드시 진료를 하셔야 되고요. 조금 쉬었더니 금방 좋아지더라 하면 당연히 진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저 뒤에 제가 증상들을 이제 다른 병들하고 구분하는 증상들을 좀 더 준비했으니까 발표 계속 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질문도 있네요. 오른쪽 다리 쪽 종아리, 허벅지 뒤 정강이 쪽 방사통이 있습니다. 3달 정도 됐는데 치료 방향이 어떻게 되나요? 네, 저희가 이제 하면은 이제 뭔가 허리 디스크 치료는 순차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순서대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가 있다고 보는데 처음에는 약을 먹어보고 물리치료를 해보고요. 그걸로 좀 좋아지지 않는다? 그러면은 신경 차단술, 신경 주사를 해보고 주사로도 효과를 못 보면은 수술로 넘어가든지 아니면 요즘 중간에 이제 신경성형술이라는 시술도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더 센 치료를 순서대로 하면서 기간을 한 3달 정도 치료를 좀 하고 영 안 되면은 이제 수술까지도 치료를 하게 됩니다. 예, 제가 또 네.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예, 저희가 다음 환자분에 대한 설명입니다. 60에서 80대 정도에 해당하는 여성분이시고 다른 병에서 수술을 하신 다음에 심한 허리 통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MRI는 정상입니다 하시면서 그쪽 병원에서 찍었던 모든 자료를 가지고 오셨는데요. 실제로 제가 봤을 때도 MRI를 봤을 때는 신경이 정말로 눌리는 부분이 뭐 한 군데 정도가 보이긴 했지만은 이 정도로 정말 심한 허리 통증이 있을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MRI는 정상으로 보였지만은 엑스레이를 봤더니 엑스레이에서는 나사못이 쭉 빠져나온 것처럼 보였습니다. 엑스레이에서 저희가 1cm 정도 앞에 공간이 있는 정도로 나사못이 잘 들어가 있던 상태에서 고통스럽게 오셨을 때는 이미 2cm 정도로 척추 모양의 한 절반 정도까지 빠져 있었고요. 이 위쪽으로도 1cm 정도의 공간이 있었는데 지금은 위쪽으로는 전혀 공간이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고통스러우셔서 내원을 하셨고요. 저희가 병원에서 EOS 검사를 아까 전에도 많이 말씀드렸었는데 EOS 검사를 전체적으로 몸에 있는 균형을 보는 검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환자분은 예전에도 저희 병원에 오래전에 왔다 가셔서 그래도 전체적으로 균형이 노란색 선이랑 초록색 선의 균형선이 다 들어와 있었다 이런 상태였었고요. 그렇지만 지금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는 균형선이 두 개는 초록불에 들어와 있었지만은 한 군데는 빨간불로 많이 벗어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척추 아래쪽 부분이 균형이 많이 틀어졌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 치료를 하시고 나서 그래도 저희가 예전 정도만큼으로 다시 균형선을 빨간불에서 노란불로 바꿔드렸더니 그래도 좀 많이 나아지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저희가 그 척추의 균형을 좀 더 잡아줌으로 인해서 이제 통증이 치료가 됐던 경우였었고 MRI만 봤을 땐 사실은 "정상입니다."라고 말을 할 정도로 좋은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저희가 MRI 말고도 다른 검사 결과도 좀 정확하게 분석을 해 봐야 되고 좀 복잡하지만 여러 가지 각도를 좀 재봐야 될 필요는 있긴 하다. 이런 걸 먼저 알려드리고요. 또 이어서 제가 그럼 저쪽으로 넘어오죠. 네, 네. 저는 이제 그 허리병하고 되게 많이 이제 동반되는 질환, 이제 고관절, 이제 엉덩이 뼈를 고관절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고관절 질환을 이제 우리가 진료를 볼 때 제가 이제 물어보는 내용입니다. 체중을 실을 때 사타구니가 아프다. 그러거나 제가 지금 의자에 앉아 있는데 앉았다 일어날 때 사타구니가 아파요라고 하면은 같은 엉덩이 통증, 척추 협착증이나 허리 디스크하고도 조금 다른 고관절 질환 아닌가라고 좀 의심해야 되는 환자의 이 이제 말씀하시는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허리병은 주로 엉덩이 뒤에 살, 근육이 좀 아픈 느낌이고 고관절은 관절이니까요. 이제 움직일 때 더 깊숙한 또 뼈의 통증이다라고 차이점을 둡니다. 그래서 이제 진료실에서 환자분이 누워 계시고 양반 다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쭉 무릎을 눌러줬을 때 사타구니에 통증이 유발되면은 이거 관절염이 좀 있겠네라고 생각을 좀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진료실에서 간단하게 환자분께 한번 이렇게 한 다리로 쓸 수 있다면은 이렇게 콩콩 뛰어보라고 합니다. 그럴 때 사타구니 쪽에 통증이 심하게 있다라고 하면은 이게 허리병이 아니고 고관절 질환인가라고 하는데요. 좀 연세가 많으시거나 혹시라도 넘어질 것 같으면은 뭐 두 발로 뛰거나 옆에서 한번 이제 잡아주는 것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80세 여성 환자분입니다. MRI 이제 환자분은 사타구니가 아프다고 오셨어요. 근데 이제 증상이 디딜 때 사타구니가 아프다라고 하시고 이 디딜 때가 결국은 체중부와 몸무게가 실릴 때의 증상인데 허리 쪽이라고 해서 이제 검사를 해가지고 오셨죠. 다른 병원에서 3, 4, 4번, 5번에 이렇게 협착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3번, 4번이면 사타구니 아플 수 있지. 이게 우리가 생각을 했지만은 요게 이상해서 골반 쪽을 좀 더 자세하게 봤고 엑스레이 찍었는데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증상이 너무 명확하게 좀 허리 질환하고 좀 다르게 더 아파하시는 것 같아서 골반 MRI까지 찍어보니까 이렇게 앞에 골반뼈 앞부분을 이제 치골이라고 하거든요. 치골뼈 골절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허리병이라고 생각하고 뭐 심지어는 이제 허리 수술을 했는데도 잘 안 나와서 이상하다라고 해서 계속 검사하다 보면 고관절에 골절이 나와 있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중에 좀 고관절 골절도 살펴봐야 되는데 뼈가 부러지면은 사실 이제 거의 초등학생도 엑스레이를 보면은 이 뼈 부러졌네요라고 알 수 있을 정도로 쉬운 게 정형외과 골절 엑스레이거든요. 근데 잘 안 보이는 게 있습니다. 이게 스트레스 골절이라고 해서 이제 미세한 손상이 반복적으로 누적이 되면은 이 엑스레이가 지금 스트레스 골절 엑스레이인데 아무리 자세히 봐도 안 보여요. CT로 봐도 잘 안 보입니다. 근데 계속 아파해서 이상해서 MRI를 찍어보면은 이렇게 뼈 색깔이 하얗게 뜨고 실금이 간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거는 이제 증상적으로 아까 말한 체중을 실을 때 아프다라고 하면은 잘 안 낫고 척추 질환이 좀 그렇게 심하지 않다라고 할 때는 고관절 쪽을 꼭 자세하게 봐야 됩니다. 그거 외에 이제 이 MRI를 봤을 때도 MRI 보면 그냥 괜찮아 보이거든요. 디스크도 없고 협착증도 없고 골절도 없고 왜 아프지라고 하는데 여기 아래 보면은 천골, 우리가 흔히 보지 않는 아래 골반 쪽 척추 쪽에서도 골절이 살짝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골반 MRI를 다시 찍어보면은 이런 식으로 천골뼈가 다 미세골절, 실금이 쫙 가 있는 거를 발견하게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천골 스트레스 골절은 골다공증 수치가 마이너스 4.0 이상으로
굉장히 나쁜 환자분들한테 이제 발생하는 골다공증 골절이 어떻게 보면은 최악의 끝판왕 정도 골절이고 뭐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더 해주는 건 없습니다. 이제 골다공증 치료를 하면서 3개월 정도 부분 체중 부하를 하면서 그 크러치나 아니면은 목발 같은 보행을 하면서 걷게끔 하게 되는 거고요. 고관절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비구라고 하는 골반뼈에 이 보렌소켓, 이 대퇴골두가 이렇게 딱 껴가지고 이제 굉장히 많은 각도를 유지하면서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 게 이제 고관절이죠. 어깨도 마찬가지입니다. 어깨도 이렇게 해가지고 뼈가 움직이는데 관절 간격이 이렇게 좀 유지가 돼야 되고 여기에는 이제 연골이 있는데 이 연골 이름을 관절 와순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관절 간격이 줄어들고 뼈가 울퉁불퉁해지고 통증을 느끼게 되는 게 이제 퇴행성 고관절염이 되고요. 아까 연골이 찢어지면은 관절 와순 파열을 진단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고관절 질환 중에 흔한 병이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라고 해서 대퇴골두 뼈로 가는 뼈에 영양을 공급해주는 혈관에 어떤 이상이 생겨서 보통은 술을 많이 먹는다든지 소주 하루에 2병씩 뭐 3년 먹었다 뭐 이런 거나 아니면은 뭐 스테로이드 치료를 오래 했다라는 이런 증상들이 있거나 이유 없이라도 이런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럼 뼈가 삭는 병이 이제 되는데요. 요것도 엑스레이상 잘 안 보여요. 초창기 때는 MRI를 찍어야지 이렇게 선이 보이고 뼈가 상해가는 거를 보이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허리 MRI를 찍을 때 고관절병이 제가 아까 설명드리는 것처럼 꽤 많고 놓치면은 좀 치명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허리 MRI를 찍으면서도 고관절 MRI를 간단하게 스캔을 할 수가 있습니다. 추가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 병원에서는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엑스레이상 이게 고관절 무혈성 괴사가 처음에는 좀 잘 안 보이고 2단계, 3단계 넘어가면 이제 엑스레이상 퇴행성 관절염으로 많이 진행하면서 요때는 좀 발견하기가 어려워 이럴 때는 이제 MRI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이런 관절염 생기면은 이제 인공관절 치환술이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그 단단한 인공관절로 잘 바꿔주면 되고요. 그거 외에도 점액남이라고 해서 근육하고 뼈 사이에서 어느 정도 통증이 원래는 없어야 되고 이렇게 근육을 좀 부드럽게 움직여주게 해주는 점액낭이라는 조직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염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누르면 아파요. 엉덩이 닿는 부분에도 엉덩이 점액남염도 생길 수 있고 뭐 근육통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네. 제가 그럼 질문을 답변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걸을 때 허리가 너무 아프고 손발이 너무 저려서 허리 CT, MRI부터 요추까지 MRI 찍어봤는데 이상이 없다고 합니다. 리리카 울트라셋을 드시고 허리 통증이랑 저림 증상은 좀 줄어들긴 하셨는데 걸을 때 양 다리, 양 발 통증이 너무 심합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참고로 지팡이를 짚으면 어느 정도 통증이 줄어서 지팡이를 짚고는 다니실 수 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일단 제가 머릿속에 먼저 드는 생각이 두 가지는 첫 번째는 척추가 변형이 되시면서 신경이 역동적으로 어떤 때 이제 척추가 구부러질 경우에 신경이 더 눌리거나 신경이 피가 안 통하면서 이런 증상이 일어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혈관 자체의 문제는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해서 저희가 실제로 혈관이 막히거나 혈관이 좁아질 경우에 조금만 걷거나 이제 움직일 때도 혈관이 막히면서 이와 똑같은 증상이 나타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세요. 그래서 병원에 꼭 가셔서 혈관이나 전체적인 균형이 맞는지 두 가지를 먼저 체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또 다음으로 이어서 또 발표를 해보겠습니다. 이번 환자분은 한국의 고령 여성분, 등부터 허리, 다리까지 통증이 있었던 환자분이었습니다. 따로 어디 다치시거나 이런 건 아니었고요. 척추 후만증이라는 병으로 척추가 몸이 앞으로 쭉 구부러지는 병이셨어요. 그래서 방금 전에 질문 주신 분의 내용이랑 비슷할 수도 있어서 잘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걸어 다닐 때마다 등부터 다리까지 통증이 쭉 이어지시고 양쪽 다리가 당기시고 걷기가 어려울 정도로 불편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MRI에서 제가 일일이 다 봤을 때도 척추신경이 눌리는 부분은 없었고 오히려 이렇게 넓게 신경들이 잘 살아있는 것들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MRI는 정상이었던 분이셨고요.
그렇지만 저희가 전체적인 균형을 봤을 때 EOS 검사를 봤더니 몸이 이렇게 앞으로 꾸부정하게 구부러져 있으셨고 13점 만점에 13점으로 실제로 누워 있을 때는 척추가 펴지지만은 걸어 다니거나 일상생활에서는 완전히 C자로 허리가 구부러지셔서 정말 고통스럽게 계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나이에 비해서도 저희가 나이가 들다 보면은 어느 정도 구부러질 수 있지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지금 나이에서도 저희가 이 초록불에 들어야 되지만 전부 다 나이 범위도 벗어난 상태로 엄청나게 심한 후만증이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 저희가 이제 이분도 치료를 해드렸습니다. 저희 병원은 이제 척추 변형 센터가 있어서 이런 분들 이제 13점 정도에서 수술하시고 나서 이제 3점 정도로 그래도 이제 색깔로 치면 빨간불에서 노란불 정도가 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경우에 그래도 통증이 조금은 많이 나아지시면서 척추가 구부러진 것도 그래도 많이 펴졌다는 걸 알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수술 나이 목표도 원래는 빨간불이었다가 지금은 이제 전부 다 초록불 내로 나이 목표도 맞췄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전신 상태를 보는 또 다른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흉추 4번, 요추 1번, 그리고 그 고관절을 연결해서 보는 정렬 목표가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수술 전에는 이런 것들이 초록불, 빨간불, 빨간불,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수술 후에 초록불, 빨간불, 빨간불 이래서 이거는 안 맞은 게 아닌가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제가 이거를 좀 계획을 이렇게 했다고 먼저 설명을 드리고요. 다시 말해서 저희가 이제 척추가 사실은 이 위쪽까지 구부러지신 분이셨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누웠을 땐 척추가 펴지시는 분이셨고 그래서 저희가 수술하고 나서도 여기가 무너지지 않도록 각도를 좀 세심하게 좀 조절을 했고요. 그렇지만 이걸로 끝난 건 아니고 저희가 운동을 하셔야지 수술이 끝납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사 고정을 한 부분 위쪽으로 척추를 펴게 되면은 그제서야 균형이 맞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위쪽을 운동으로 펴시게 되면은 이 엉덩이가 다시 회전을 하면서 전체적인 정렬이 다 맞게 되는데요. 지금 이 환자분께서 이제 수술 후 상태에서 운동을 하시는 상태로 지금 천천히 나아가고 있으시고요. 그래서 이 과정이 끝나야지 더 좋아지실 것이다. 이렇게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 목표에 도달하게 되면은 13점 만점인 것도 1점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20, 30대 정도의 몸처럼 돌아갈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끝까지 잘 따라와 주시면 더 좋아질 수 있다고 저희가 항상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저희가 이제 척추가 계속해서 휘는 것 같으시거나 이러신 분들은 사실은 30대 이후로는 누구나 척추가 점점 구부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이 사진으로 한번 찍어 두셔서 저희가 씻을 때도 머리 위에서 물이 떨어지게 하시거나 식사할 때도 저희가 이제 최대한 빈 그릇이나 수저를 최대한 높이 올려서 허리를 안 구부리고 식사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집게 같은 것들 사실은 많이 구매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허리를 안 구부리면 사실은 좋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금 전에 알려드렸던 그 위쪽 등 쪽으로 근육을 강화를 하게 되면은 엉덩이 쪽으로도 안 아파지고 등 위쪽도 안 아파지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고요. 양말 신는데 사실은 허리랑 등이 많이 구부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꼭 수술하시지 않은 분들도 이런 양말 신는 기구가 이미 많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화장실에서도 사실은 이런 것들이 참 말씀드리기 어려운 주제지만은 화장실에서 항상 모든 일을 할 때 허리를 돌리거나 구부리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것들은 잘 생각해 보시면 알 수 있겠고요. 제가 이제 여러 가지 고민을 했을 때 발톱 깎는 거는 그래도 꼭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면은 그래도 도움이 확실히 되고 혼자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허리랑 고관절이나 이런 쪽으로 구부러지기 때문에 발톱 깎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도 척추를 어떻게 펴면 좋은가요 말씀을 해주셨지만은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좋은 척추를 안전하게 펴는 운동이 이 슈퍼맨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처음에는 슈퍼맨 자세만 보여드렸더니 이건 도저히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이래서 저희가 이제 그 90대 어머님들께도 이렇게 편안히 엎드리신 다음에 한쪽 다리를 먼저 들어보시고 또 한쪽 팔만 또 들어보시고 이렇게 한쪽씩 시작을 하시면 누구나 다 따라 하실 수가 있다는 걸 알 수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어깨가 아파서 난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이러신 경우에는 이제 몸만 들거나 아니면 다리만 들어주시면은 허리랑 엉덩이 통증이 싹 좋아지는 분들이 많으시더라는 걸 알게 되셔서 이런 것도 좀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이어서 이제 씻는 방법. 저번에 이제 일반 샤워기 물이 뒤쪽에서 이렇게 떨어지면은 그래도 허리가 앞으로 구부러지거나 목이 앞으로 구부러진 걸 막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알려드렸었는데요. 요즘에는 집이 많이 좋아져서 그 머리 위에서 이렇게 물이 떨어진 천장형 샤워기가 정말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호텔에서도 볼 수 있고 집에서도 이런 것들이 사실은 뭐 구매를 해서 설치만 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것들 설치가 가능한 경우에는 또 척추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 다시 말해서 이런 것들이 뭐 낯설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해보시면 척추에 확실히 도움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양말 신는 거요. 저는 그 환자분들이 허리 안 좋으신 분들이 되게 힘들어하거든요. 예. 제가 그 환자분한테 배운 노하우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그냥 보통 이게 의자에 앉아서 하거나 뭐 바닥에 앉아서 하려고 양말 신으려고 하는데 그게 힘든데 발라당 이렇게 누워서 등이 바닥에 닿은 상태에서는 이게 안정화가 되면서 양말을 신는 거가 예. 수월해집니다. 그래서 허리 아프신 분들 좀 힘들다고 하면은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발표 제가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고관절에서 하나 내려와서 이제 무릎을 볼 건데요. 허리랑 무릎이랑 또 굉장히 많이 이 증상이 질환들이 겹쳐요. 나이가 들면은 허리도 안 좋아지지만은 무릎 관절염도 굉장히 심하거든요. 고관절보다 무릎 관절염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무릎이 아프다고 하면 허리인지 무릎인지 이제 헷갈리게 되는데 이럴 때 제가 이제 무릎 질환을 좀 의심하는 물어보는 부분들인데 무릎은 구부리고 펼 때 아프고요. 그다음에 앉았다 일어날 때 무릎 관절염, 연골 파열, 그다음에 아까 고관절과 마찬가지로 체중이 실릴 때 발로 디딜 때 무릎이 아프다라고 하면은 허리보다는 이거 무릎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통증이 허리 디스크는 엉덩이, 허벅지, 종아리 위에서 아래로 쭉 내려온다라고 하면은 무릎 관절염은 무릎에서 위아래로 통증이 이렇게 이제 퍼지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많이 걷고 난 후 잘 때 무릎이 콕콕 쑤신다. 이러면 이것도 무릎 관절염을 좀 더 시사합니다. 그래서 허리에서는 4번 요추신경이 눌리면은 무릎 안쪽 통증이 있기 때문에 병이 또 두 개가 같이 있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사실 의사도 헷갈리고 환자도 내 몸이지만 내 몸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병을 진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도 좀 더 보자면은 허리 디스크 증상은 전기 내려가는 느낌, 저린 통증이고 무릎 힘줄염은 누르면 아픕니다. 근데 허리 디스크는 눌러서 아프지 않아요. 그래서 뭔가 이제 압통, 눌러서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거 힘줄염, 관절염 아닌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흔한 병이 무릎 뼈하고 뼈 사이에 소로 치면 도관이죠. 이 연골, 반달 모양으로 생겼다고 해서 반월상 연골인데 요게 찢어지게 되면은 무릎이 아픕니다. 당연히 구부리고 펴고 앉았다 일어나고 디딜 때 아프겠죠. 그 다음에 이게 병이 좀 더 심해지면은 이제 60세 여성분들, 이제 호르몬 변화든 이제 하게 되면 다리가 이제 오다리로 이렇게 휘게 되면서 안쪽 부분에 퇴행성 관절염이 심해지게 됩니다. 이렇게 심한 퇴행성 관절염 엑스레이상도 관절 간격이 줄어들고 다리가 O자다리로 변한 걸 볼 수 있고 이럴 때는 이제 인공관절로 수술을 해주고 다리도 올곧게 펴집니다. 그래서 척추 관절 질환이 같이 있다면은 어떻게 치료하십니까? 예. 결국에는 어떤 통증이 가장 강한가가 저는 이제 우선순서를 정하는 기준이 되긴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뭐 마비가 되시는 게 척추 디스크 때문에 그렇다. 그럼 당연히 척추를 먼저 치료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은 척추가 무너지는 이유가 관절이 비대칭이나 뭔가 문제가 있어서 골반부터 무너지면서 관절이 더 우선시 된다. 그러면은 관절 치료를 제대로 하시고 나서 척추 치료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척추 치료를 하고 나서 관절 치료를 하려고 하면은 또 균형이 안 맞아서 또 고통받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아래쪽부터 균형이 안 맞다. 그럼 관절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윤선진 선생님이 잘 말씀해 주셨고요. 더 아픈 쪽 먼저 치료한다가 정답입니다. 근데 이제 같이 쓸 때 다 수술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은 저희는 먼저 주사나 물리치료, 약물치료 같은 걸로 양쪽의 통증을 좀 줄여봅니다. 그래가지고 어디가 더 아픈지 이제 외래에서 좀 봐가면서 이제 치료를 우선순위를 결정을 하고요.
하지만 근데 이제 허리와 무릎병이 똑같이 아프다고 합니다. 뭐 그런 환자들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보통 허리부터 고칩니다. 이유는 허리에 이제 심한 협착증이나 디스크가 있어가지고 마비가 있다라고 하면은 재활에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위에서부터 풀어야지 아까 정렬을 더 맞춰야 되는 것도 맞을 수 있겠지만은 이제 똑같은 증상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걷기, 허벅지 근력 강화 위해서 이제 척추 먼저 치료합니다. 하지만 골절, 뭐 뼈가 부러졌는데 어떡합니까? 부러진 뼈부터 당연히 걷지도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골절부터 먼저 치료를 해야 되고요. 그거 외에도 고관절 질환 중에 환자분들이 쩔룩쩔룩 걸어요. 뭐 걸을 때 뒤뚱뒤뚱 뭐 이러면은 이것도 고관절부터 먼저 고쳐야 되는 상황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제가 또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예, 이 경우에는 일본에 있던 환자분입니다. 특이한 경우인데요. 저희가 걸어다니며 허벅지 통증이 있던 분이신데요. 이분은 골다공증 때문에 5년간 비스포스포네이트라고 골다공증 치료제, 뼈가 녹지 않게 하는 약을 계속해서 투여를 받으셨던 분이시고 다른 자가 면역 질환이 있으셔서 스테로이드도 매일 투여를 하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MRI를 병원에 와서 찍어봤더니 이쪽으로 요추뼈 1번, 2번 쪽으로 튀어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허벅지랑 관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추 수술을 계획을 하시던 분이었습니다. 실제로 이쪽으로 신경이 살짝 눌리고 있었지만은 사실은 이것으로 제가 뭐 수술을 계획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은 하지만은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다음에 이제 허벅지가 너무 아파서 엑스레이도 찍었었는데 동그랗게 뭔가 살짝 튀어나온 것처럼 돼 있었지만은 여기에 대해서 그쪽 의사 선생님께서는 그래도 크게 관심을 두지 못하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는 갑자기 그쪽이 딱 끊어지는 불상사가 일어나게 됐고요. 다시 봐서 골절 때문에 이쪽 다리를 수술을 먼저 하게 된 안타까운 경우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으로 알 수 있게 된 것은 일반적으로 그 골다공증 중에 가장 유명한 약이 비스포스포네이트라는 약입니다. 이것을 우리나라에서도 제일 먼저 쓰세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5년까지는 써도 문제가 없습니다라고 되어 있지만 원래는 이제 5년에서 6년 사이 정도부터는 휴지기를 둬서 이 약을 끊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지금과 같은 비정형 골절이 이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매우 위험할 수 있고 처음엔 이렇게 허벅지 통증이라는 게 디스크 때문에 그런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다가도 엑스레이 잘 보면 이런 골절이 오게 되는 전조 증상이 올 수 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엑스레이도 반드시 꼭 찍어 보시길 추천을 드리고요. 그 다음은 이제 터키에 있었던 안타까운 사례입니다. 64세 남자 환자셨는데 이분 좀 특이하게도 병원에 오시기 전에 먼저 실신이 한번 있으셨고 심폐소생술도 하셨고 그 다음에는 병원에 오셔서 양 다리 쪽으로 힘 빠짐이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방사통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병원에서는 다 괜찮습니다. MRI도 너무 깨끗하고 좋으셔서 약물 치료만 쭉 하셨습니다. 그리고 증상이 점점점 악화가 되다 보니까 근전도 검사를 했더니 좌측 요천추 신경병증이 확인은 되셨는데 MRI는 깨끗하니까 약물 치료하세요. 이렇게 하셨던 경우였고요. 그 다음에 또 심장마비가 오셔서 또 중환자실 치료를 하셨습니다. 알고 봤더니 그 대동맥 혈관이 꽉 막혔 혈관 폐쇄 상태셨었고 환자분은 결국에는 수술을 못하시고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디스크 증상 양쪽 다리 양쪽 발 통증이 아까 있었던 분이 계셨는데요. 혈관 문제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이게 꼭 젊은 사람에서도 일어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르신들만 걱정하실 게 아니라 젊은 분들도 헬스장에서 갑자기 허리 통증이 있었다 하시면은 좀 걱정을 먼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처음엔 디스크가 의심이 돼서 그냥 집으로 가셨다가 점점점 시간이 지났더니 다리에 감각이 떨어지고 양쪽 다리 쪽으로 혈관 박동도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고요. 젊은 분인데도 이렇게 혈전이 대동맥에 가득 차는 병이 있었고 레리시 증후군이라는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심장에서부터 이미 핏덩어리가 다리 쪽으로 쭉 막혔던 경우였었고요. 이런 식으로 저희가 큰 혈관이 아래쪽까지 쭉 내려가야 되는데 이렇게 흰색이 막혔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필요하면 응급수술이 필요하다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꼭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이런 식으로 척추 문제인 줄 알았더니 종아리 허벅지 쪽만 혈관이 막힌 분들이 계셨고요. 실제로 뭐 아스피린 플라빅스만 드시고도 증상이 싹 좋아지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뭐 중년 여성분들 어깨 뒤쪽으로 통증이 있으셨는데 제가 그럼 너무 오늘 발표가 중요한 내용 같아서 이제
저도 이제 이걸로 더 이어가서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발 쪽으로 내려왔어요. 발 쪽으로 내려오면은 발 쪽에 이제 병은 이제 아킬레스도 있고, 그 다음에 족저근막염 눌러서 이제 아프겠죠. 그 다음에 그 손목 터널 증후군만 있는 게 아니고 발목 터널 증후군이라고 발목 신경이 눌리는 말초 신경병이나 아니면은 발가락 사이에 있는 지간신경이라는 거가 동그래지고 좀 두꺼워지면서 생기는 지간신경정도 발가락 저림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또 발목 힘이 이렇게 떨어지는 것 갖다 족하수라고 하는데요. 허리 디스크 4번, 5번 디스크가 터지면은 발목에 이제 내가 올리고 싶어도 못 올리는 상황이 있지만은 이게 의외로 디스크가 없는데 그렇다라고 하면은 근전도 검사 같은 걸 했을 때 이 비골신경, 그러니까 무릎 옆에 부분에서 압박이 있거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신경 마비가 있어서 발목 힘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이제 미리 보지 않고 허리 디스크 수술을 했는데 막상 회복이 안 돼서 근전도 검사를 해보니까 뭐 비골신경 마비다, 뭐 다른 이유로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경우들도 있고요. 제가 이게 갑자기 한 거는 요거를 제가 발표하고 마무리하고 싶어서 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이게 오늘 아마 들으시는 내용들 등이 다 이제 좀 중요하고 이제 척추 질환을 보시는 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들이라고 생각해서 좀 보여드립니다. 또 많은 병 중에 하나가 또 이상근 증후군이라고 환자분들이 인터넷 찾아가지고 오세요. 이상근이라는 게 뭐냐면은 척추 신경들이 쭉 모여가지고 여기 쪽으로 이제 좌골신경으로 나오게 되거든요. 엉덩이 쪽으로. 근데 여기를 지나가는 위에 덮어져 있는 근육입니다. 이게 피리포미스라는 이상근을 말하는데 이상근이 두꺼워지게 돼서 신경을 누르면은 당연히 다리 쪽으로 쭉 저리면서 마치 허리 디스크와 같은 증상을 일으킬 수가 있는데요. 이상근 증후군 직접 보신 적 있으세요? 직접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없죠. 그래서 증후군이라는 게 사실은 약간 신드롬, 유니콘 같은 존재. 사실 그건 아니고 원래는 여러 증상들을 모아서 이야기하는 거지만 그래도 이 이상근 증후군은 MRI상 이상근이 두꺼워져 있다. 뭐 그다음에 허리 디스크가 없다라고 할 때 우리가 내릴 수 있는 진단이긴 하지만 이렇게 진단도 사실은 어렵고요. 그다음에 치료도 저희 인터넷 찾아보니까 뭐 요거를 내시경으로 근육을 끊는 수술을 하는 외국 의사들도 봤는데 결과가 그렇게 좋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거 외에 또 환자분이 척추 협착증, 연세가 80대셔가지고 점점 걸음걸이가 느려지고 허리가 굽어지고 보폭이 짧아져요라고 해서 척추 협착증도 있겠죠. 근데 검사해봤는데 뭔가 좀 이상합니다. 그러면 이제 신경과에서 진료를 보고 나면은 파킨슨 진단을 받게 되는 경우들도 많아요. 그래서 파킨슨 병은 이전에는 우리가 척추 수술을 하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요즘 또 다시 그래도 수술을 해도 결과가 좋다라는 논문들이 좀 나오는 것 같고요. 허리보다 위쪽에서 신경 눌림, 아까 지금 설명해 주시려고 했던 목 디스크나 황색인대, 흉추 황색인대 등에도 이제 병이 신경이 누르면 아래쪽으로 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병원에서 허리 MRI를 찍지만은 저희 병원에서는 이렇게 전척추 MRI, CTL이라고 하는 MRI를 이렇게 보너스로 아니면 스캔을 간단하게 좀 해가지고 목이나 허리만 병이만 보는 게 아니고 목이나 등에서 우리가 아까 고관절 놓치지 않는 것처럼 다른 데에서도 병 생기는 거를 놓치지 않으려고 하고 이럴 때 좀 발견할 수 있는 것들이 신경 종양들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신경 종양이 발견이 되면은 뭐 그거에 맞춰서 또 제거 수술을 해야 되겠고 선생님이 아까 보여주셨던 다리 혈관 질환 또 이제 다리 저림과 같은 비슷한 증상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예. 일단 네. 시간이 거의 다 된 것 같아서요. 저도 딱 마무리 한 장 좋습니다. 하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잠깐 건너뛰고 결국엔 MRI는 다른 검사와 함께 봐야 되고 모든 것을 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꼭 다른 것도 다 같이 봐야 되고 다른 병이 있을 수 있다는 걸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아직도 척추에 문제가 있다고 느끼시면은 척추 MRI는 여러 가지 검사 중에 하나일 뿐이다. 이렇게 꼭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그 허리 디스크인 줄 알았지만은 허리 디스크는 외에 생길 수 있는 여러 질환과 MRI는 깨끗하지만은 또 이제 우리가 이제 왜 아픈지 찾아가는 의사들의 고민
고충 같은 것들을 좀 보여드렸다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들 어쨌든 날 더우신데 이제 허리, 척추 건강, 뭐 외에도 이제 몸 그 건강에 열사병 이런 거에 좀 유의하시고 오늘 또 강의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